대구 지역 정당 사무실 문턱이 문제입니다. 장애인 같은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큽니다. 고추 주산지에서는 생육부진의 병충해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습니다. 물가와 환율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만 지역 기업은 다음 달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뜨거운 열기는 이번 한 주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수일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우 무덥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현재 폭염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27도에서 21도 분포 보이며 열대야를 나타내는 곳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더 뜨거워지면서 대구 35도, 안동 34도, 구미도 34도까지 올라 오늘도 매우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지난주에는 제4호 태풍 에어리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예상됐는데요. 현재 태풍 에어리는 일본 규슈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소나기 소식만 가끔 들어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과 밤 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형식으로 내리기 때문에 많은 곳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한 비가 내리겠지만 내리지 않는 지역도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소나기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얼마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들이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장애인, 노인들이 오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체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속한 각 정당의 사무실의 문턱은 장애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만큼이나 높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건물.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 가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서는 건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옆 1층 은행에 있는 경사로와 내부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도 역시나 계단에 막힙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정의당 대구시당 당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애인 단체가 살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을 뺀 두 정당 사무실은 경사로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동약자들에 대한 얘기도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지언정 이렇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공당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전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사무실 이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딜레이된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딱 드린 거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거였고요. 국민의힘 대구 경북 시도당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건물 구조상 좀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찾고는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지난 5월부터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의무 규정이 50제곱미터 이상 신증축 건물에 소규모 생활시설까지 확대 강화됐습니다. 기존 건물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보행약자들의 이동과 접근성을 높이는 게 요즘 흐름. 이 계단 자체 하나하나가 이게 권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권력을 깨야 된다는 거죠. 정당 사무실은 공공기관도 의무시설도 아니지만 상징성이 있는 만큼 보행약자에게 문턱을 낮추고 장벽을 허물려는 고민과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이맘때는 고추가 수확을 한 달여 앞두고 한창 자랄 시기인데요. 주산지에서는 생육부진에 병해충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뜻했던 지난 겨울에 이어서 긴 가뭄까지 이상기후가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고추 주산지인 영양의 한 고추밭입니다. 제대로 크지 못한 채 잎이 말라 죽었습니다. 꽃 속에서는 총체벌레가 발견됩니다. 고추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칼라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올해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물면 가물수록 더 심하죠. 이거는 더 심한데 그러면 영양 같으면 한 1년 지금 가뭄 상태거든요. 수확량도 한 20-30% 안 줄겠나. 경북농업기술원이 고추 주산지 농가 200여 곳의 작황을 조사한 결과 착과 수가 평년보다 3.7개 적고 진딧물 발생은 지난해보다 16.2%, 총채벌레는 무려 4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육 부진과 해충의 급격한 증가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고온 탓에 월동 해충이 늘었고 가뭄이 계속되면서 덥고 건조한 환경에 쉽게 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욱 치명적인 탄저병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수로를 일단 확보를 잘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는 탄저병 예방 약제를 꼭 살포를 해서 고추 주산지 시군은 고추 농가를 위한 지원금 인상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고추 가격 하락, 또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또 칼라병과 같은 병충해 만연으로 그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병해충의 토착화도 급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적기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정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기업들은 이번 달 경기를 지난달보다 더 나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대구와 경북 4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2년 7월 대구와 경북의 제조업 업황 경기 실사지수는 70으로 6월과 비교해서 16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월 대구와 경북의 제조업 업황 BSI는 74로 5월과 비교해서 12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업황 BSI는 69로 5월보다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업 경영의 어려움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40.1%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대구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48%로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였고 경북은 41.7%로 가장 낮았습니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대구가 27.6%로 6번째였고 경북은 15.7%로 16번째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8, 9급 공채에서 여성 합격자가 60.4%, 7급 공무원 공채에서는 5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부산의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구 감소 현상은 5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빈집과 문을 닫는 학교 등 부산의 인구 감소의 절박한 현장을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 좌천동의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4개 동에 300가구가 조금 넘는 규모로 대충 봐도 빈집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빈 창문틀 사이로 비둘기가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옛 한진중공업 작업 현장이 훤히 보이는 영도구의 한 삼복도로 마을입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빈집입니다. 한 집 걸러 빈집이 이제 이거 쫙 다 비있잖아요. 싹 다 비있어요. 다 비있다. 좀 있으면 이것도 싹 다 빌 거예요. 부산의 빈집은 공식적으로만 5,000호가 넘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습니다. 서구의 한 초등학교인 이곳은 전교생이 40명이 겨우 넘습니다. 지난 2000년 800명이 넘던 학생 수가 95%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학생 와요? 하루에 여기 오면 한 명도 안 와요. 어떻게는 없어요. 네, 여기 뭐 2,000명, 3,000명, 3,500명까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마어마했죠.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 동안 부산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22곳으로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습니다. 빈집과 폐교로 상징되는 부산의 인구 감소. 현재는 물론 미래는 더 심각합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부산의 인구 자연 감소는 5,5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100년 뒤 부산 인구는 73만 명에 불과할 거란 전망치도 나왔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해마다 1조 원씩을 10년 동안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스스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면 정부가 지원합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부산에 와서 일하면서 즐기고 그러면서 부산의 매력을 발견해서 여기서 정착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매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워케이션을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제출이 됐고요. 하지만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토 균형 발전 대책 없이는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노인과 바다만 남게 될 거라는 도시 부산의 미래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완공 시기가 당초보다 3년 넘게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는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주 MBC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개통 예정이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 하지만 오는 2026년으로 개통이 미뤄지면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차선이 자주 변경되니까 오늘은 이리 갔는데 다음에는 또 이리 가야 돼. 다음 날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이 불편하고 뭐 여기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 소음은 소음대로, 내연은 내연대로 이렇게 난리인데 차하고 다닌 것도 나만 불편한 게 아니지.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광주시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1단계 구간의 도로를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입니다. 2단계 구간도 개통 시기가 3, 4년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난해부터 광주시와 기재부가 공사비를 놓고 큰 의견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광주시가 9천여억 원가량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6천여억 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도기 3단계 사업은 1, 2단계 사업 비용에 따라 2030년 이후에나 추진 여부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협상이 기재부와 끝나고 나서 3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문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민선 8기 광주시 강기정 신임시장이 책임을 피하지 않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네,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 아시다시피 10살 조양은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교외 체험학습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이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울산시 교육청은 5일 이상 등교하지 않고 있는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5일 이상 체험학습 때는 담임이 매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울산 MBC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된 조윤아 양이 부모와 함께 바다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이번 조양 사건으로 교외 체험학습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우선 5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학생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조양처럼 수시로 결석한 경우를 사고 징조로 보고 3차례 이상 장기 출석하지 않는 학생도 따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래 가정학습을 포함해 교외 체험학습 승인 기간이 유치원은 연간 60일, 초등학교는 연간 56일, 중고등학교는 학교별 17일로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학교 규칙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5일 이상 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해 안전을 확인하는 조항을 규칙에 넣도록 했습니다. 통화가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사전에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왜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하느냐, 나는 승인을 받았는데 라고 또 이렇게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또 학생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학부모와 협력하여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니 조양 사건은 장기 결석하는 학생의 안전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대구FC가 폭염 속에 펼쳐진 어제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녁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진 K리그1 2022 19라운드 수원FC와의 맞대결에서 대구는 상대의 골문을 계속 노렸지만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며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골키퍼 오승훈의 선방으로 0의 균형을 지켜가던 대구FC는 후반 28분 케이타가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오랜 시간 이어진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FC는 오는 수요일 원정 경기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합니다.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울진에 경북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북대병원 의료진은 이달부터 울진군 의료원에 파견돼 피부과 월 2회, 비뇨의학과와 안과 각각 월 1회, 울진군민을 위한 진료를 시작합니다. 울진군 의료원은 일부 공중보건이 전역 이후 진료 과목을 일부 축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경북대병원과의 순회 진료 협의를 통해 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사업비 16억 원 규모의 전동차 품질 검사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공사가 수주한 사업은 싱가포르 남서쪽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에 투입되는 전동차 186량에 대해서 제작 단계별 공정 품질 검사와 협력업체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겁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파나마 3호선 모노레일 건설 사업 설계 자문 등으로 31억 원의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사업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학교 식중독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경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식재료를 철저하게 검사하고 식품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양사와 급식 담당자들은 조리기구와 기계, 급식 환경관리뿐 아니라 급식 단계별 점검을 늘려서 안전한 급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수일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매우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21도에서 27도 분포 보이며 오늘 평년 기온을 훌쩍 넘겼고요. 열대야를 나타낸 지역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대구의 기온 35도, 안동 34도, 구미도 오늘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지역에는 제4호 태풍 에어리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됐는데요. 현재 태풍 에어리는 일본 규슈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태풍의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로 인해서 무더위는 더욱더 강화되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에는 낮과 밤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내리는 지역도 있겠지만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있어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무더운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6도, 청도 23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대구 35도, 청도 34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4도, 김천 2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4도, 김천도 3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4도, 봉화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4도, 봉화 32도로 무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